안녕하세요. 김원수입니다. PSAT 자료 해석 2019년 기출문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위주로 선별을 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의 1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표는 연도별 의약품 국내 시장 현황과 세계 지역별 의약품 시장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문제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지금 보시면 그림하고 이제 표가 두 개가 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해석에서 이 두 개 정도의 자료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선택지 또는 보기가 어느 이제 자료랑 연결되는지를 빠른 속도로 좀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기억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기를 보시면 2013년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에서 수입액입니다. 자,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공식이 이제 주어져 있죠. 지금 각 주에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려면 저기를 보셔야겠죠. 자, 국내 시장 규모에서 생산액 마이너스 수출액 플러스 수입액이 이제 구조인데 거기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국내 시장 규모분의 수입액이에요. 그러면 공식에다가 하나씩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연도가 2013년하고 전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하고 2012년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정확하게 하시면 공식에 맞춰서 먼저 2012년을 구해주시면 지금 처음에 생산액이 15.71이니까 이렇게 15.71 다음에 마이너스 다음에 요거 이제 수출액이죠. 자, 수출액이 2.34 그다음에 플러스 수입액이 5.85입니다. 자, 그거분의 5.85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자, 결과는 제가 좀 써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2012년을 여러분들 아마 계산해 보셨겠지만 하시면 이게 19.22분에 얼마가 나오냐면 5.85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3년은 동일한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19.32분에 5.28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내용은 되게 쉬워지죠. 뭐냐면 지금 분자가 19.22였는데 19.32로 분자는 커졌죠. 근데 그에 반해서 5.85에서 5.28로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우리가 쉽게 전년 대비 이제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나씩 계산해서 19.22분의 5.85, 19.32분의 5.28을 잡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목이 많아졌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2006년서부터 전 연도를 뭐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될 연도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땐,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좀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건 이제 연습을 좀 해두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생산액 마이너스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인데 수입액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 항목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요게 A가 되고 얘가 B가 됩니다. 그럼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분의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표시해 줘도 되겠죠? 그럼 먼저 A라는 건 생산액 마이너스 수출액입니다. 자, 생산액 마이너스 수출액이니까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준 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이제 수입액. 수입액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두 번째 것도 미리 좀 그읍시다. 수입액을 그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주시면 A가 지금 A는 커졌고 B는 더 작아졌으니까 이 전체의 값은 작아졌다. 즉 감소했다는 걸 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평상시에 좀 학습을 하셔서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보기 힘드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분모가 A 더하기 B가 되고 B가 됐을 땐 우리 요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A하고 B의 크기를 비교해서 값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프에선 시각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참이 됐습니다. 자, 기억이 참이 됐으니까 두 번째 니은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2008에서 2015년 동안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매년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이 문제하고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관련은 없지만 좀 이제 문제를 읽는 기본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제에서 2008에서 2015년 동안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년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자, 2008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2008년에 전년이 몇 년이 되죠? 2007년이 되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2007년의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7년께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2008에서 2015년 동안 전년 대비라고 하면 수치를 따질 거 없이 그냥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008년 기준 전년 자료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2008에서 2015년 동안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은 2008년이 전년이 되죠. 그래서 2009년서부터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구별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008에서 2015년 동안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매년 증가했다. 그럼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1번하고 기억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국내 시장 규모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에다가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쭉쭉 늘었다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결과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요거잖아요.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4에서 2015로 갈 때 감소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계산한 결과를 제가 좀 써드리면, 자, 2014를 아까와 마찬가지 공식에 집어넣으면 19.37이 되고 2015년은 얼마가 되냐면 19.24가 돼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 매년 증가했다고 했는데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니은이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도 되겠지만, 자, 시험장에서 이걸 다 계산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시각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 식을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하면서 다른 게, 요거 지금 보시면 생산액 마이너스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니까 국내 시장 규모는 더하는 거죠.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에다가,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지금 파란색, 자, 파란색은 지금 5.49에서 5.60으로 0.11 정도 늘었는데 지금 여기를 요거하고 요거의 간격을 보면 더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줄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항목들의 증가분과 감소분을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거짓, 즉 누가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시험장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값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 선택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 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은 잘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이 참이니까 지금 기억이 없는 5번은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니은이 거짓이니까, 자, 니은이 들어간 거는 거짓이니까 우리한테 남은 건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4번이기 때문에 리을은 무조건 참이 되고, 자, 디귿의 참거짓만 따지면 된다. 이 풀이를 안 하는 이유는, 자, 물론 이제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택지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지 구성상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문제들일 때는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 자, 특별한 말이 없을 땐 순서대로 지금 이제 기억, 리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이유는 이 풀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합답형 선택지에서는 기억이 참이면
자, 기억이 없는 선택지 소거하고 뭐 기억이 포함된 선택지만 남긴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기본이기 때문에 안아드리는 거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쓸모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게 푸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일일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선택지, 저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14년 의약품 세계 전체 시장 규모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표를 보는 거죠. 자,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유럽이 지금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201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니까 2013하고 지금 2014를 비교하는 문제죠. 한번 볼게요. 근데 의약품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세계 전체 시장 규모에서 지금 전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고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장 규모가 2014년에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공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면 문제를 풀 땐 x분의 228.8이 이제 유럽이 전체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근데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비중이 22.3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x를 먼저 구하실 필요는 없고 또는 이제 못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치가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좀 계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값들은 어떤 값을 갖는지는 빠른 속도로 체크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4년에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면 22.3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자, 보시면 이제 947.6입니다. 자, 요게 뭐죠? 요게 이제 그 전체죠. 2013년 전체 규모고 그 중에 219.8이 이제 유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따져야겠죠. 요걸 계산하셔가지고 얘가 22.3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시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시험장에서 이걸 직접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 개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2013년하고 2014년에서 특별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자료 해석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지금 2013년에 비중이 3.9예요. 기타가. 근데 2014년도 비중이 3.9입니다. 그때 시장 규모를 보면 기타는 37.4고 여기는 39.9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3.9인데 하나는 37.4고 하나는 39.9라는 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이 947.6보다 우리가 x라고 놓은 숫자죠. 이 x가 얼마보다 크다? 947.6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027.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시면 1027.2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빈칸이 나왔을 땐 습관적으로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크기만 판단하는 겁니다. 아, x는 이제 기타를 가지고 구해 보니까 947.6보다는 크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론 이제 어림산을 통해 가지고 219.8하고 228.8을 비교해 보니까 자, 저 비율은 22.3보다 크다라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 22.3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9하고 여기 19.3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9.3하고 3.9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3.2가 돼요. 23.2. 그러니까 결국 182.6하고 37.4를 더하면 자, 이건 얼마가 됩니까? 여기 끝자리 하나 올라가니까 3이 되겠죠? 3이 되고 또 올라가니까 220이네요. 자, 23.2%가 되는 값이 22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219.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23.2%하고 아주 유사한 값이겠죠. 아주 유사한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2013년 값이 더 크겠죠. 따라서 2014년은
감소했다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값들의 비중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을 하나 좀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수리 능력, 즉 이제 자료 해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요걸 좀 빨리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식을 하나 좀 만들어서 해도 괜찮은데, 자, 그 공식을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공식이 뭐 워낙에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자체도 많이들 아실 것 같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식으로만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방법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많이 쓰이는 문제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분수비교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A분의 B하고 C분의 D하고 누가 큰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저는 통상 이걸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통분법이고, 두 번째가 상대수치 비교법, 세 번째가 이제 절대수치 비교법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이제 타율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공식을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A분의 B가 C분의 D보다 크다면, 자,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합니다. A분의 B는 자, 분모끼리 뺀 거, 즉 C-A, 그 다음에 분자끼리 뺀 거, D-B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같은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거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식만 적어 두시고, 제가 이제 추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좀 드시면 될 거고,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타율 비교법을 제가 쓴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숫자만 들어볼게요. 요거예요. 10분의 3하고 20분의 9하고 크기 비교할 때, 자, 요거 20에서 10을 빼면은 여기가 10이 되고, 9에서 3을 빼면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면 전체적으로는 얘가 더 크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설명드린 거니까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타율 비교법인 이유는 이거예요. 3할을 치던 타자가 6할을 치면 타율은 올라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를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시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필기해서 쓰신 다음에 제가 이제 추후적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활용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얘가 22.3보다 큰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얘가 22.3보다 크냐. 근데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는 A분의 B하고 C분의 D, 즉 분수 두 개였죠. 분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분수가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이거를 분수로 바꾸시면 돼요. 이걸 분수로 바꾸면 여기 지금 947.6이니까 좀 큰 숫자를 써서 만으로 잡아도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947.6이 아니라 9476이라고 생각하셔도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만분의 2230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9476, 그 다음에 2198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빼는 거예요. 요걸 빼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계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적어온 걸 좀 보고 쓸게요. 자, 얘는 밑에를 빼면 524가 되고, 자, 위에는 이제 32가 됩니다. 자, 요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개만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작잖아요. 그래서 요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되니까, 요게 지금 현재 22.3이니까 자, 얘는 이 값보다 크다는 거니까 22.3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료 해석, 즉 수리 해석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값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하시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잘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을 익히셔가지고, 앞으로 나는 그냥 비율이 나오면 다 그냥 분모로 바꿔가지고 비교를 시킬래 라고 해서 그걸 숙달하시는 거예요. 그걸 숙달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점수를 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디귿을 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다 지우고 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2014년 의약품 세계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5% 같은 경우도 워낙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5% 또는 50% 이런 값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절반을 쪼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숫자 절반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좀 뭐 숫자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시려면 여기 지금 보시면 947.6 하고 얼마를 비교해야 되냐면 요 숫자를 비교해야 되죠. 요 숫자는 제가 아까 한번 써드렸다 지웠는데 다시 쓸게요. 1027.2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원래는 비교해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5%입니다. 5%. 자, 5%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 여기 9가 있죠. 9는 홀수니까 9에서 2를 빼면 8이 되잖아요. 그래서 8의 반, 4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14가 되겠죠. 그럼 걔는 다시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은 홀수니까 하나 빼서 3 쓰고 16이니까 이렇게 4738이 되는 겁니다. 자, 숫자가 10만짜리, 100만짜리까지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요건 쉬워가지고 아마 암산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 많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5%잖아요. 자, 50%면 자릿수가 똑같은데 5%는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즉 47.38이에요. 이 둘을 더해서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얘는 947.6에서 5% 이상 증가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5% 계산, 그다음에 50% 계산 많이 나오니까 절반 쪼개기를 연습하시고,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걸 안 구했잖아요. 현재 우리 이걸 안 구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걸 구하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뭘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까 썼던 거 또 쓰면 되죠. 뭐냐면 이게 3.99, 이게 3.9거든요. 그러니까 100하고 3.9, 100하고 3.9죠. B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B하고 얘네 둘의 B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37.4하고 39.9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3이니까 1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17이죠. 17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는 7이 되겠죠. 그래서 1.87이 됩니다. 한 자리 틀려서. 그럼 이렇게 더해서 얘가 더 크냐라고 보시는데, 자, 이런 거 계산하실 때도 억지로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해서 끝자리가 7이고 여기가 2니까 하나가 올라가서 39.27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보면 얘가 2잖아요. 2를 더해도 39.4밖에 안 되죠. 2를 더해도 39.4니까 얘가 2보다 작다 정도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얘가 더 커. 따라서 너는 5%가 넘어라고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너무 꼼꼼하게 다 계산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이제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수리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뭔가 완벽하게 자꾸 하려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보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디귿, 리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아까 지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공식 있잖아요. 제가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메모 좀 할 거 당부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표 1을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혼동을 좀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근로장려금만 신청이고, 두 번째 자녀장려금만 신청, 세 번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 이걸 제가 만약에 A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B라고 하고 이걸 이제 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하고 B가 있어서 이 교집합 부분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 A가 이 전체 A가 아닙니다. 여기는 근로장려금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 있는 근로장려금하고 여기에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조금 문제를 너무 서둘러 읽다가 여러분들이 좀 틀리실 수가 있는 문제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읽어보면 선택지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2011에서 2014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11에서 201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주의하셔야 될 건 문제에 지금 2015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2015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2015를 따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11에서 2014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2012부터 전년도, 즉 2011 대비 따져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하나 더하기보다는 항목 간에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을 먼저 비교해서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요거부터 합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플러스 90인데 자, 여기도 뭐 플러스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줄었는데 이 앞부분에서 는 거에 비해서 여기가 덜 늘었죠.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땐 하나하나 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목별로,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비교하시고 요거 비교하시고 요거 비교하셔서 플러스 된 값과 마이너스 된 값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서로 상세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증가했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2번 선택지 볼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2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이제 모두 신청한 가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표에서 두 번째 거를 봐야겠죠. 근데 2012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의 이제 선택지는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가구당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분모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구 수분에 이제 금액을 쓰는 건데 계산하실 때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 15년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숫자들을 살펴봤더니 2012년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으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렵죠. 일부 이제 해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시험장에서 풀 때는 그렇게 푸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2012년을 구하는 겁니다. 자, 2012년을 보시면 여기 692가 되죠. 692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총 신청 금액이니까 요 소개를 봐야겠죠. 그래서 요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692분의 1647이에요. 제가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692분의 1647인데 이 값이랑 비교할 만한 숫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계산한 숫자를 써드리면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들 이제 2.38배가 돼요. 2.38배라는 건 138%가 증가한 겁니다. 어쨌든 2.38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눈에 띄는 숫자는 뭐냐면 얘는 최소한 2배는 넘게 증가했다. 물론 이제 2배보다 여유 있게 증가했잖아요. 이거를 700으로 잡아도 1400밖에 안 되니까 1647은 2배를 넘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도 2배를 여유 있게 넘은 것만 우선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넘어갈 때 2배가 안 되거든요. 2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2배가 안 되는 거 확실하고 얘도 2배가 안 되는 거 확실해요. 근데 지금 769에서 1526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얘가 2배가 안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계산이 좀 느리신 분들은 이게 2배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2012년은 2배를 확실하게 넘죠. 근데 2013년은 2배가 넘는지 안 넘는지 헷갈려요. 그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이걸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770이라고 놓고 계산하셔도 돼요. 770에 2배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2를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538이 나올 텐데 이게 1526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2배가 안 된다. 따라서 2번, 즉 2012년이 가장 크다는 뭐가 되냐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 자료 해석을 잘한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쓰면서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선택지로 가볼게요. 자, 이제 다음 선택지는 이제 3번인데 2015년 자녀 장려금만입니다. 자,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목 중에서 자녀 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 경기 지역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이제 읽으면서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이제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지별로 문제를 푸는 시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즉 단순 확인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택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참고해서 끝까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율 계산 좀 오래 걸리겠네. 그러면 건너뛰고. 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 우리 수리 능력, 즉 계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계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면 그냥 막 계산하시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드세요.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건너뛰는 것보단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 건 무조건 나 계산할 수 있어라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 다음 선택지를 봐볼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보면 제가 보면 이게 건너뛰어서 풀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비율 계산이 어려워? 그럼 건너뛰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율도 비율 나름이죠. 20%는 어려운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25%, 50% 이런 것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20%는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5배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선택지가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2015년 자녀장려금이니까 제가 이제 표 1에서 일부분, 즉 여러분들 표는 지금 2011에서 2015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2015년 거만 딴 겁니다. 2015년 거만 따서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라고 했으니까 요 1114입니다. 근데 경기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 282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1114분의 282가 20%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인데 282에다가 5배를 한 게 1114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1114에다가 20%를 하게 되면 숫자가 222가 될 거 아니에요. 2228이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 282가 되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20% 즉 2배를 해주는 것도 괜찮고 5배를 해가지고 얘랑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20%는 분수 처리도 쉽고 배수 처리도 쉬우니까 자, 이런 비율은 어떤 비율이다? 계산하기 편한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비율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분수비교법에서 이제 부분소거법이라는 거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후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방법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확인해 보니까 3번도 이제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2015년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보다 크다.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게 가구당이에요. 그러니까 분수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각 지역이라고 했죠. 지금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몇 개인지 세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왜냐면 꽤 많죠. 저걸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린 남은 선택지가 어차피 4번, 5번밖에 없는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문제의 출제자는 4번을 하라는 식으로 낸 것 같아요. 왜냐면 4번이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데 실제 이제 값을 한번 볼게요. 값을 보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근로장려금하고 모두 신청한 쪽은 이쪽이잖아요. 자, 모두 신청한 쪽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쪽은 이쪽입니다. 자, 이쪽인데 금액을 보라고 했으니까 잘 봐요. 여기를 보시면 얘가 83, 86, 40, 39 쭉 읽어보시면 느낌이 와요. 뭐가 오냐면 대부분 1이거나 부모하고 분자가 똑같다는 얘기죠. 대부분 1이거나 1에서 숫자가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247에서 174까지 쭉 가시면서 값들이 어때요? 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각 지역에서 이 금액은 언제나 이쪽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를 이제 건너뛸 수도 있겠죠. 건너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자, 5번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5번이 좀 어려워요, 계산이. 지금 보시면
201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수 비교입니다.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부산하고 이제 전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까 한 표 잘랐던 거 그거입니다. 2015년. 자, 2015년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하나만 비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만 근로장려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국은 요겁니다. 1695하고 608을 더한 게 뭐가 되냐면 둘의 가구 수예요. 그 다음에 금액이 1155하고 599를 더해야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산은 지금 어디 있죠? 부산은 여기 있네요. 자, 부산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이제 126하고 그 다음에 가구 수가 여기 37이 있네요.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88하고 35 요걸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26 더하기 37. 자, 이게 이제 부산의 가구 수고 금액이 88 더하기 35가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전국은 1695 더하기 608이 되죠. 그리고 분자는 1155 더하기 599가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실제 좀 해보면 제가 이제 해온 결과만 좀 써드릴게요. 얘가 163분의 얼마냐면 123입니다. 그리고 실제 비율을 구해보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대략 75% 정도 돼요. 0.75 정도 되고 얘는 지금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지금 2303분의 1754가 돼서 얘는 대략 76% 정도 됩니다. 즉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하시게 되면 되게 좀 오래 걸려요. 계산이 좀 직접 하면 오래 걸리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A분의 B하고 C분의 D를 이용하는 걸 비교해 보시면 좀 구할 수 있는데 아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이 빼도 좀 수리는 그 감각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한눈에 좀 안 보일 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5번은 풀지 않고서 답이다라는 걸 좀 알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4번하고 5번하고 선택지가 좀 바뀌어서 나왔을 땐 정답률이 좀 더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지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뒤에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이건 반복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분수비교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공식 썼죠? 그 공식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확인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6번 문제가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표는 각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상정 기준과 계절별 부하 시간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돼 있는데 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표가 1번하고 2번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은 이제 각주가 여기 좀 자세히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주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각주가 어떨 때는 되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각주가 이제 내용의 어떤 혼동을 막는 수준에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각주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간대에서 봄, 가을의 전력량 요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죠. 즉, 봄하고 이제 가을이 가장 낮은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경부와 같은 경우는 여름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제 1번은 뭐 어렵지 않게 틀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월 100kWh를 충전했을 때 월 충전 요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16,000원 이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푸실 때 이제 2번 선택지하고 5번 선택지가 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요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최대값을 구하고 정확하게 최소값을 구해서 그 둘을 빼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게 되면 자, 먼저 이제 제가 최대만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부하 시간대 중에서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요금이 이제 가장 비싸게 나올 거는 당연히
여름의 최대 부하일 때죠. 여름의 최대 부하일 때고, 자, 최소는 여름의 경부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요금이 얼마냐면 지금 기본 요금이 여기 2,39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2,390원 더하기 2,390원 더하기 요율이 232.5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100을 충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여기 이제 올라가서 23,250원이 되니까 거기다 2,390원을 더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5,640원이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값도 동일한 식에다가 넣어서 구하시면 이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1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얘네들의 차이가 17,490원이 돼서 더 커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16,000원 이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처리하셔도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자, 문제에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차이값이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 값의 차이는이라고. 그러니까 차이는이라고 물어볼 땐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본 요금 같은 거 계산하실 필요 없이 바로 얘네 둘만 이렇게 비교해도 돼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 요율 때문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32.5 마이너스 57.6에다가 얼마를 하는 거냐면 100을 곱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16,000보다 큰지 작은지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결국 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냐면 160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보는 건데, 자, 당연히 차이가 16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틀렸다라고 계산하시면 좀 더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이값을 쓰나 일반 방법을 쓰나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시려면 자꾸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걸 자꾸 봐 버릇해야 나중에 가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은 다 틀렸네요. 자, 그러면 3번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 이제 중간 부하 시간대의 총 시간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뭐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어려운 이제 그 계산은 아니죠.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여기 6월 1일은 여름에 해당되는 거고, 자, 12월 1일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겨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중간 부하 시간대는 요거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개 시간을 구해 보시면 아마 8시간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정답도 이제 3번이 되는 건데, 시험 시간에 이제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들은 이런 거죠. 뭐 같은 거는 일단 지우는 거죠. 이것도 누가 더 많냐 적냐를 물어보는 거지 동일한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8시간으로 동일하지만 그걸 구하는 건 아니니까 같은 거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실수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3번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답은 구했어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22시 30분의 전력량 요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체크하고 그다음에 계절 체크해서 뭐 비교만 하시면 되는데, 22시 30분이죠. 22시 30분이 보시면 여름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중간 부하 시간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 부하 시간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145.3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이제 무조건 막 찾는 게 아니라 얘보다 높은 애를 찾아야 되니까 겨울, 저 145.3보다 높은 건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겨울에 이 시간이 있는지를 보겠죠. 자, 보니까 여기에 지금 22시 30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되게 쉬운 문제를 뭐 쓸데없는 설명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 풀 때는 뭐 막 찾아도 찾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고 할 때는 제가 지금 해드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어차피 이거보다 큰 거, 즉 이게 엄청 많았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찾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중에 더 큰 녀석이 있어야지만이 답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한 것만 최단 시간에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옳지 않으니까 마지막 선택지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12월 중간 부하 시간대에만 100kWh를 충전한 월 충전 요금과 6월 경부하 시간대입니다. 그럼 이게 똑같죠. 지금 12월은 이쪽 겨울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여름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금 12월은 중간부하예요. 중간부하기 때문에 128.2가 되고 6월은 경부하가 되니까 57.6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게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는 2번하고 동일하지만 이건 뭐로 계산하시면 안 되냐면 차이값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차이값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가 없냐면 몇 배인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전체 금액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6월이 이제 기본 요금이 2,390원이고 57.6 곱하기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은 지금 똑같이 2,390원인데 여기는 이제 128.2가 되겠죠. 여기다 이제 100을 해서 자 물론 이거 제가 이제 계산해 온 값들로 여러분들 써드리면 얘는 이제 15,210이 되고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8,150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이제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건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2배 관계가 되는지만 체크하는 수준에서 해도 되겠죠. 근데 요걸 이제 2배를 해보시면 얘가 이제 얼마가 돼요? 2배 하시게 되면 114하고 이거니까 115.2가 돼요. 115.2가 되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 2390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2배에서 이제 모자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해드린 대로 자꾸 크기만 따지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차이값을 하고 일반 계산하고도 구분하시는 걸 좀 강조드리면서 이제 16번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유형별 1차 에너지 생산과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이제 처음에 보면 되게 풀기 싫게 생겼죠. 왜냐면 우선 표가 2개가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는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자료들을 빠르게 좀 처리하는 이제 어디에 있고 이제 자료들 간의 어떤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2008년 대비 2012년에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큰 1차 에너지 유형은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밑줄을 잘 치셔야 되냐면 처음에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고 자, 표 2를 보시면 생산량, 그림도 생산량이고 표 2는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산량을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2008년이 여기고 2012년이 여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석탄, 수력, 신재생, 원자력, 천연가스를 다 구해서 네가 제일 크구나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얘예요. 발레를 찾는 개념으로 천연가스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천연가스를 찾으면 이게 되죠. 그럼 천연가스는 얼마냐면 236에서 436으로 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증가율을 구할 때 한 번만 좀 쓸게요. 제가 앞으로도 이것도 이제 계속 언급만 하고 구체적으로 쓰진 않을 겁니다. 자, 236분의 정확하게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436 마이너스 236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퍼센트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방법이고 해설에도 제가 이제 수치는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 시간에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증가량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바로 분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36분의 436이고 자, 요게 이제 얼마냐? 이게 아까 우리가 이게 84.7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실제 계산하시면 184.7%가 되겠죠. 184.7%가 되니까 그 중에 100은 원래 자기 거니까 증가한 거는 84.7이다라고 하는데 문제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배수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200 정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2배는 증가 안 했지만 절반 이상은 확실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50%, 즉 절반 이상 증가한 애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236에서 436이니까 절반.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절반 쪼개기를 강조한 이유가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암산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지금 석탄하고 이 수력은 감소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수력하고
여기 이제 2008하고 2012 보시면 수력은 1196에서 1615니까 절반이 증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이 지금 5198에서 8036이에요. 자, 헷갈릴 수도 있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비둬도 돼요. 근데 여기 원자력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건 지금 우리 천연가스랑 비교할 만한 애는 그나마 신재생밖에 없구나 라고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물론 이제 신재생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이제 찾아도 되지만, 자, 신재생이 눈에 안 보였다 하면 이제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신재생은 지금 5198입니다. 자, 5198분에 8036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게 더 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면, 자, 요거는 236에 2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47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198이니까 얘는 20배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얘를 2배 하게 되면 얘보다 숫자 모양이 더 크죠. 요거 2개 하면 872가 되는데 얘는 8036이니까 자, 요거는 20배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분모는 20배 이상 증가했고 분자는 20배 이하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은 참이 된다라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수 비교법에서 여러분들이 A분의 B, C분의 D를 비교할 때, 자, 이렇게 A분의 B, C분의 D를 비교할 때 뭘 보시는 거냐면 배수.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로 자, 몇 퍼센트 커졌고, 자, 여기는 몇 퍼센트 커져서, 자, 분모가 더 커졌다면 분수는 작아지는 거고, 분자가 더 커졌다면 더 커지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무슨 비교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대 수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자, 요것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다음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시면 2012년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에서는 같은 해 최종 에너지 중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이게 처음에 1차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 걸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자, 표 1에 있는 값하고 그다음에 그림의 값을 이용을 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2012년이 여기 제시가 돼 있잖아요. 지역별로 계산을 해서 누가 큰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원자력이 압도적인 숫자로 크다는 걸 좀 아시면 괜찮죠. 자, 원자력이 압도적인 숫자로 크다는 게, 자, 보시면 지금 표 1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표 1에 보면 원자력이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전체가 42,000밖에 안 되는데 원자력이 31,000이나 돼요. 그 얘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원자력이 큰 지역이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했다는 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경북, 전남, 부산을 따지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자, 여기 우리 자료 해석 문제들을 보게 되면 앞단, 그러니까 전단하고 후단 중에서 이렇게 죠. 2012년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뒷부분 같은 해 최종 에너지 중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였다. 그러면 여기 석유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건 쭉 내려가다가 여기 2012년만 보시면 돼요. 2012년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전남이 가장 크다는 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만족하는 지역이 전남이구나. 그러면 앞부분을 전남이 만족한다면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고, 만족하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것, 즉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남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전남을 찾아보니까 30.9예요. 근데 경북이 44.3이다. 자, 원자력이 아까 제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율이 14%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여기는 전남이 경북보다 많지만 다른 지역 비교해 봐도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역전할 만큼의 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은 경북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앞부분부터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뒷부분을 찾아서 이제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번 문제가 지금 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2012년 석탄 1차 에너지 생산량은 2012년 경기 지역의
신재생 1차 에너지 생산량보다 적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항목만 잘 찾으면 되니까 2012년 이제 여기 2012년 여기 있죠. 자, 2012년에 석탄은 얼마냐면 940이에요. 자, 2012년 석탄은 940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2012년에 경기 지역이에요. 자, 경기 지역이 신재생이니까 자, 경기 지역이 신재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4%예요. 근데 전체가 얼마냐면 8,036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게 이제 942하고 8,036 곱하기 13.4%. 둘 중에 누가 크냐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뭐 되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1076.8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지금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8036하고 13.4잖아요. 근데 얘를 8000 곱하기 13만 생각해도 얘가 1040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교를 하실 때 정확한 숫자 비교가 좀 힘드실 땐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그거보다 조금 큰 걸로 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간접 비교를 연습하시면 시험장에서 좀 더 이건 쉽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계산하시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대충 계산하거나 했을 때 둘 다 좀 불안한 게 있죠. 꼼꼼하게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충 계산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내 인생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간접 비교법으로 확실하게 부등호를 처리해 주시면 시험장에서 좀 안정성 있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이제 처리를 했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 2012년에 1차 에너지 생산량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12년에 이제 1차 에너지 생산량이에요. 근데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일일이 비교하기엔 좀 힘들어요. 일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 보시면 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일단 많은 지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번 선택지를 풀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보를 먼저 정하는 거죠. 자, 경북이나 전남이나 부산이 원자력에서 절대적 비중을 세 지역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어차피 얘네들보다 적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역 중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지. 자, 보시면 이제 소비량의 합을 찾아볼게요. 우선 부산은 얼마냐면, 자, 부산은 6,469고, 그 다음에 경북, 자, 전남을 봅시다. 자, 경북은 얼마냐면 19,359죠. 그 다음에 전남은 그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38,890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경북, 전남, 부산을 비교할 건데 얘네들은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부산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얼마냐면 6,469예요. 그러면 부산의 원자력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력 값이 얼마냐면 거기 이제 표에 있는 걸 제가 보고 쓸게요. 31,719입니다. 자, 이 중에 부산이 얼마냐면 24.7%예요. 자, 요걸 비교해가지고 얘가 얼마? 6,469보다 큰지를 보는 건데, 자, 요거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이도 얘가 더 크겠죠. 왜냐면 일단 24.7%는 거의 이제 4분의 1, 25%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28,000만 돼도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습관적으로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부등호로 처리해서 누가 더 큰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12년에 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큰 최종 에너지 유형은 신재생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이제 동일한 유형이죠. 우리 1번 선택지하고 동일한데 지금 2008년이 여기 지금 있고 2012년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을 보는 거죠. 자, 보시면 4,747에서 7,124예요. 그럼 얘는 뭐 숫자를 적당히 보시면 한 50%, 즉 절반 정도 증가를 했어요. 절반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선택지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석탄 같은 경우는 절반이 13,000원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 제품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요 신재생하고 비교할 만한 게 없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도 옳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런 유형들 뭐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이 유형은 그 값을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걔를 간단한 정수비 정도로 바꿔서 항목을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가치가 있는 애가 있으면 걔만 찾아서 비교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시험장에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강의 문제 좀 4개를 좀 다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